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다방이 카페로 바뀌고 슈퍼가 편의점으로 바뀐 것처럼 어두컴컴한 독서실들이 이제 프리미엄하게 좀 세련된 독서실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 ING 스토리라는 회사가 작심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작심 독서실과 작심 스터디 카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멋있게 일하고 싶은 게 이렇게 로망이고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 더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더 심해했어요. 근데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고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실업계에 나온 친구들에 비해서 그런 전문적 지식이라던가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 걸 떠나서 당장에 할 수 있었던 일, 이 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몸뚱이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를 고민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던 일이 기술 없이 영업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일부터 해야 되냐, 잘하는 일부터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되냐라고 많이 고민하시고 학생들은 강연 가면 질문도 많이 해요. 근데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었던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턴으로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저를 과장으로 팀장으로 승진을 시켜줬고 과장 팀장으로 승진이 되면서 영업만 처음엔 저만 잘하면 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와 함께 팀원들이 생기고 과장 팀장이 되다 보니까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을 잘할 수 있게 역량을 교육하게 되고 영업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하게 되고 사람도 직접 채용하게 되고 제가 직접 교육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할 수 있었던 일을 시작을 해서 영업사원으로 시작했지만 마케팅, 인사채용, 그리고 교육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지만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제가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나와 계약을 하고 이런 거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좀 더 잘하고 내가 좀 더 즐길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저는 영업과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할 수 있는 세일즈를 선택했고 그거를 강화시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켓몬스터에 인턴으로 입사했는데 직원이 850명, 800명 넘게 1년 만에 성장했고 그 안에서 지역확장팀 팀장을 역임하게 됐고 그렇게 22살에 그로폰이라는 나스닥에 당시 상장됐던 한국지사의 본부장으로 스카웃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됐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되게 지루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21살, 22살, 23살에 이렇게 하루에 진짜 3, 4시간씩 자면서 이렇게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일을 즐기지 못하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럼 나는 어떤 게 행복할까 하다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또래에 한두 살 저보다 많거나 저보다 두세 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흔히 사회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볼 땐 나보다 한 발짝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제 귀에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충고였고 나를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강사님들이 오시면 너무 공감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막 풀을 따다가 막 전을 부쳐 먹고 이런 얘기 공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는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직업들 말고도 세상에 정말 다양한 직업들로 정말 꿈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야를 확장시켜주자.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중고등학생들에게 만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제 ing 스토리라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지는 좋았으나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많이 이탈하게 되고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ing 스토리라는 좋은 취지의 일은, 진로 관련된 일은 나중에 내가 언제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축소하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 회사가 힘을 갖고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의 인생이 진로를 설정한 다음에 진학을 하게 되고, 진학을 한 다음에 좀 놀다가 취업을 준비하게 되고, 취업을 한 다음에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은퇴를 하면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다 사장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고민하다 보니까 진로, 진학, 취업, 창업의 사이클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학 관련된 비즈니스, 우리의 진로 교육을 듣는 친구들이 100만 명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동기부여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인 자기주도 학습 공간, 독서실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작심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고, 현재 전국에 매장이 300개, 그리고 현재 직원 본사에 한 40명, 인턴까지 해서 한 43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이렇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데 가시면 아마 작심이라는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가 많이 보일 거예요. 가맹점 한 개의 매장 평균 평수가 85평 됩니다. 그렇게 300개를 오픈할 수 있었던 저는 이유가, 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저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성비 전략,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세 번째는 브랜딩 전략, 지방 우선 확장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쟁사가 한 평을 공사하는데 비용을 400만 원, 330만 원, 300만 원, 280만 원 받을 때 저는 과감하게 230만 원 받은 거예요. 경쟁사 대비 우리 브랜드를 창업하는데 훨씬 합리적으로 창업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은 다 산소가 좋은 독서실, 1인실이 많은 독서실, 청소가 잘하는 독서실, 이렇게 브랜딩을 하는데, 브랜딩이 아니죠, 사실. 누구나 쓸 수 있는 슬로건은 슬로건이 아니다, 이렇게 책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스토리텔링, 브랜딩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창업할 때 다 전부 인테리어가 모던했었어요. 클래식한 인테리어가 단 한 곳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던한 인테리어밖에 없던 곳을 제가 그럼 내가 클래식한 것을 처음으로 도입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900년 역사가 된 보들리안 도서관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디자인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던한 것밖에 없던 시장에 업계 최초로 클래식한 것을 선보이다 보니까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저희 브랜드를 택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되게 빠르게 성장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남들이 다 서울에서 경쟁했어요. 대치동, 목동, 강남 이런 데서 경쟁할 때 저는 과감하게 서울 경기권 영업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간 겁니다. 제가 티켓몬스터에서 근무할 당시에 지역 확장팀 팀장을 역임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해서 교육 수준이 절대 서울 경기권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소비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울 경기권 그 외 지역에 마케팅을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7대 광역시에 6개 광역시가 시장 점유율 1위가 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역으로 서울 경기권을 침투해서 지금 현재는 대치동, 목동, 강남, 분당 이런 데에 다 매장을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우선은 아이템을 선정할 때 이 아이템이 타 아이템의 동종업계 아이템들보다 확실한 차별성이 있냐 없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차별성만 있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금 회수가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고 나의 리스크를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창업 아이템 고민하실 때 한번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관찰을 많이 하시면 기회가 올 건데, 아마 두려울 거예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큰일 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아무도 안 한 게 그들이 못 찾았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과감히 도전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독서실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속으로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독서실 사업 비전이 있을까? 저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선 이 사업을 할까? 아마 내면에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령 기간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지는 않고 더 늘어났다라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고 있고요. 앞으로 독서실은 1차 변화는 어두컴컴한 독서실이 프리미엄 독서실로 바뀐 것이고, 2차 변화는 이 프리미엄 독서실 안에서 PC방처럼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들을 수 있게 바뀐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만화방을 가면 일정 시간의 비용을 내면 A부터 Z까지 모든 만화가 공짜죠. 그리고 PC방에 가면 일정 비용을 내면은 A부터 Z까지 모든 게임이 공짜입니다. 독서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시설만 좋아지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심회라는 독서실에 오면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듀윌이라던가 시원스쿨이라던가 해커스라던가 이런 강의들이 전부 무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실 이용료가 딴 데보다 비싸냐? 아닙니다. 일반 독서실보단 비싸겠지만 주변의 프리미엄 독서실이랑 가격이 같습니다. 심지어 더 저렴한 데도 있어요. 앞으로 독서실이라는 곳에 가면 일정 비용을 내면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끔 바뀌어서 앞으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주는 걸로 발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준비한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회는 항상 벅차게 찾아온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래 강남구 대표는 돈이 많아서 이 창업을 한 거 아니냐, 원래 집에 돈이 있지 않았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사의 자본금이 2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40만 원 가지고 1호점을 만들었냐? 이게 저도 신기하거든요. 저도 신기한데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신기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A4 용지 10장에 3D 맥스로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그릴 재능이 없으니 그걸 그릴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요? 돈 100원 안 드리고요. 주변에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세상은요, 생각보다 빡빡한 것 같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열정에 박수 쳐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A4 용지 10장에 3D 맥스로 제가 만들고 싶은 독서실을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요, 건물주, 상가주분들을 찾아다닙니다. 당신의 건물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당신의 매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가지고선 이 그림 보고서 날 믿어달라 이겁니다. 지금 얘기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한 끗 차이입니다. 사기꾼과 사업가는. 안 됐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 좋게도 그런 저의 열정에 믿어주고 저의 기회를 주셨던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건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건물만 얻는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가 한 3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인테리어비를 주셔야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저를 또 믿고 저한테 그렇게 투자를 해서 1호점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네. 그 무모함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은 열정과 패기와 이런 것들이 더 장점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잘 기회들을 만들어 보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아는 영어가 요거밖에 없는데 First Mover, Fast Follower라는 말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First Mover는 뭐냐면 기업으로 치면은 먼저 개발하고 창의력 있게 만든다, 먼저 치고 간 사람이에요. 기업으로 치면 애플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면 Fast Follower는 뭐냐? 기업으로 치면 삼성이에요. 1등이 선두주자가 만든 걸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 시행착오를 단축시키고 장점들만 가지고 와서 응용해가지고 만들어서 가장 빠르게 쫓아갑니다. First Mover가 10년 걸린 걸 Fast Follower는 1년, 2년 만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Fast Mover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1호점을 런칭할 당시에 경쟁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10개가 넘는 경쟁사가 있었고 지금은 100개도 넘고요. 그때 한 경쟁사가 매장 200개 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말이 되냐? 하다가 포기하겠지. 근데 저는 그가 못하는 걸 제가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걸 밀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독서실 브랜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퍼스트 무버가 이 시장에 내가 관심 있는 시장에 퍼스트 무버가 존재한다면 그 퍼스트 무버를 잘 보고 그가 안 하고 있는, 그가 시행착오로 겪었던 걸 난 겪지 말고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서 빠르게 쫓아가면은 확실하게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저는 인생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것도 먹어야 하는 하나의 세트 메뉴, 코스 요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목표로 하면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아니면 난 삼성이라는 곳에 취업하겠다. 대기업에 취업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거기서 원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들은 꼭 달성해야지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꼭 사회가 말하는 나쁜 의미의 스펙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당연한 스펙을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를요, 긍정적인 생각을 떠나서 낙천적으로 바라봐요. 부정적으로 보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것마다 자꾸 안 된다 그러고, 하는 것마다 자꾸 막 늦었다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서 이 앞에 있는 문장, 인생은 그런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것도 먹어야 하는 그런 세트 메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파이팅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거는 모두 끝났고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